안녕하세요. 대화의 도구의 화사 지아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의 도구는 화사님의 작품이거든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틀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 이 정답사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작품 보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작업과 연관시키면 함께 사는 애인과 7년째 만나고 있었고 4년째 함께 살고 있던 때였는데 엄마가 너무 당연하게 너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실은 그 당시에 되게 드물었던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그랬던 엄마가 이성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엄마한테 엄마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밤샘 토론을 했어요.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해? 언니들은 행복한 것 같아? 우리가 어때 보여? 결혼은 나는 제도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마저도 그리고 주변을 다 둘러봐도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삶을 살면서 코스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막 찾아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봤더니 정말로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놓은 체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바뀐 게 한 150년도 안 되는데 이거를 너무 철석같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 이게 되게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도지에 설계를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를 보여주셨는데 네. 발렌타인데이부터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한다면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 해야 하는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연애 각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전제를 일단 하고 있고 그 전에 유성애주의부터. 유성애주의부터 네. 맞아. 연애를 해야 한다. 네. 연애하는 게 좋은 거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친한 친구가 있어도 지정성별이 다르면 이미 친구라고 안 하고 맞아, 남자친구. 사귀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당연하게 연애 감정을 느껴야 한다라는 유성애주의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성애자는 없으니까 일단 다 유성애자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성애자가 네. 정상이라는 생각. 네.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것이 연애 각본.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 중에 이제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이렇게 꼭 번화가로 가잖아요. 빌딩 빌딩들 숲이군요. 숲으로 가서 보면은 사탕바구니와 꽃다발을 든 똑같은 커플들이 꽉꽉 차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걸 다 정말 똑같이 프린트한 것 같은데 직접 다 일일이 그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드로잉을 할 때 무릎을 꿇고 0.1mm 핀으로 정말 숨을 멈추고 그리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사실은 획일적인 모습으로 정해진 역할대로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돌을 닦듯이 힘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이성의 데이트 과정이 있고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성공을 삼잖아요. 내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는 정해진 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위한 효도 퍼포먼스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틀에 박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결혼식 5단계를 그렸는데요. 1단계. 돈봉투 내고 들어가는 건가 봐요. 12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금방 인터넷으로 하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관계가 금액으로 드러나는. 2단계 드디어 결혼식장에 입장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넘겨주고. 네, 신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듯이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 둘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남성 나이 많은 어른이 막 이렇게 주구장창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결혼식을 갔다가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60, 70%의 어휘가 겹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장난 아니죠. 똑같은 삶을 살라고 이제 결혼식에서 듣는 거죠. 그래서 주례를 이렇게 듣는 게 바로 2단계. 이렇게 주례를 듣고 나면 이제 식은 되게 금방 끝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영원히 남는 건 사진이다. 그래서 3단계 사진 촬영을 합니다. 촬영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대체 누가 만든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부케를 이렇게 뒤로 던져서 포물선이 예쁘게 안 되면 다시 이제, 찍습니다. 다시 예쁘게 뭐 허리를 이렇게 해서 왜 뒤로 던지는 건지 혹시 검색하니까 좀 연구하니까 나오셨나요?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라인을 보여주고 아 라인인가요? 예쁘게 어. 네. 이제 4단계로 가면 다 줄을 서요. 질서정연하게. 음식인 것 같고 아마 뷔페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네. 아까 돈 내고 받은 그 식권. 네, 식권 중요해요. 식권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결혼식에 온 이유가 없어져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짠 5단계. 아 여기는 뷔페군요. 네. 뷔페를 위에서 머리통을 보는 방향에서 천장에서 찍은. 그래서 결혼식을 기억할 때 그 결혼식에 음식이 맛있었나 맛있지 않았는가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야 그네 결혼식 좋았잖아. 네. 이렇게 된. 그렇다면 과연 결혼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형식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 찍해서 제목을- 식이 굉장히 그런 의미 퍼포먼스이다라는 네. 느낌의 제목이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네. 그 있어요. 사이에도 이제 가족 공원이랑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동화책에는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지만 네. 우리 삶은 결혼 이후가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여행을 항상 가야 되는데 집에서도 같이 사는데 여행까지 같이 가야 되는 네. 거예요. 홈쇼핑에 계속 가족 여행 상품으로 이렇게 콘도가 있는데 모두가 꿈꾸는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주택에 정원이 딸려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계속 광고가 됐었고 엄청나게 맞아요.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맞아요. 수영장 있고 바베큐 파티하고 요즘엔 또 수영장이랑 바베큐가 같이 있더라고요. 다들 도시에 밀집해서 청약각처럼 막 쌓아놓은 아파트에 살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는 곳으로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너무너무 똑같은 거죠. 결국에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네요. 네. 아파트가 아니라. 네네. 근데 왜 이렇게 괴리가 있죠? 다들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욕망이 다 설계되고 주입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인프라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인구들을 다 밀집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주거 형태의 기본으로 삼고 계속 그렇게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통제하기 쉽잖아요. 다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도록 계속 규격화하고 획일화하는 것이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너무 용이한 거죠. 사실은 다른 지역을 도로를 더 도로망을 넓히고 그다음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주면 더 분산돼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낙후되게 만들고 몇몇 지역으로만 다 사람들을 몰아놓아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경쟁, 그러니까 비슷한 걸 욕망하게 해야 경쟁 구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각자 다 다른 걸 원하면 싸우질 않겠네요. 네. 경쟁. 싸우고 경쟁해야 다스리기 쉽죠. 그래서 진짜 똑같은 길을 다 걷고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원하는 일도 다 비슷하게. 네. 공무원 대기업.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이 작업에 담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유아차를 끌고 있는 어른, 엄마든 아빠든 그 안에 아기, 그 다음에 카트를 끌고 있는 어른과 손잡고 있는 아기, 그래서 4인 가족 이렇게 한 세트가 있는 결국 거예요. 4인 가족이 네, 등장하고 네. 있군요. 네,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은 이 가족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소비를 하고, 근데 그 소비가 가능하게 하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노동자로 만드는 제일 지름길 좋은 방법이 가족을 꾸리게 하는 건데요. 위쪽은 좀 한산하죠. 네. 뭔가 한산하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곳을 향해서 점점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려다 보면 이렇게 동시에 막 엉키다가 어디선가는 네. 추락하고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아차를 놓치기도 하고 카트를 놓치기도 하고 엄마 손을 아빠 손을 놓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네.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딱 보자마자 정말 사회 경제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요. 위에는 정말 한가하고 여유로워 보이고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간과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붐비고 답답하고 여기는 진짜 끼어 죽을 것 같고 맨 마지막 층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이 작업을 했을 때가 제가 2009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용산 참사도 있었던
해이기도 해서 특히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업하면서 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작업하시고 12년 12년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얘기들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사회라는 거. 저는 예술가는 균열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 때려 부술 수는 없지만 작은 틈들을 만들고 그 틈들이 보이게 하고 그 틈들을 통해서 숨을 못 쉬었던 사람들이 숨을 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생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도구들을 계속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우리 또 앉아서 얘기할게요.